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겠대요. 만난 지는 3개월? 외국 사람이고 7살이 많대요. 누구를 동정하고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구해준단 말이에요. 정신 상태가 긁는 거예요. 정말 오만한 거예요. 네. 그거 당장 끊으셔야 돼요. 국제 결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국결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 네. 그래도 되게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다 크단 말이에요. 네. 큰애가 지금 큰아들이 28? 네, 28살. 28살인데 아직 결혼하기엔 좀 이른 나이인 것 같은데 네.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고.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21살 때부터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외로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가끔 했었는데 갑자기 그 전에 이제 한번 뭐 만났던 여자가 있었던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헤어지고 또 다시 또 만난다고는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무슨 소리냐 했더니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겠대요. 혼인신고가 더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만난 지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외국 사람이고 나이는 7살이 많대요. 지금 조건이요. 만난 지 3개월에 7살 연상의 여자야, 그리고 외국인이야. 네. 그러면 보통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동거를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그쵸. 조금 그래 살아 했을 텐데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인 거죠? 네.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드님한테? 허락하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너무너무 충격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충격이 가시지를 않는다. 그렇게 하겠다고 거의 결정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어때요? 의사가 단호해요? 아니면? 네. 그래요? 확고하게 좀 밀어붙일 생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보한 거예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허락을 구한다기보다는 네. 결혼할 거야. 네, 혼인신고 할 거야. 네. 지금 아드님이 독립해서 나가 계신 거죠? 네. 혼인신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혼인신고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이라는 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덜컥 아이라도 생기면 당장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삶의 모습이.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혼인신고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그냥 아이 안 낳을 거래요. 근데 그게 말처럼 그쵸, 그렇게 그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원하지 않아도 임신이 되면은 뭐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쵸. 왜냐면은 임신 중절을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그건 또 여자분하고 또 이게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자꾸 굴러가면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결혼할지 말지, 그러니까 혼인신고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한 번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이혼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도 남자보다는 여자 쪽의 의사가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이제 가게 될 건데 네. 우리는 보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말리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를 보면 알지 않겠냐. 너가 다 봐왔듯이 결혼은 현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냥 좋은 것만 또 생각을 그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네. 결혼할 때 단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내가 두 눈으로 봤음에도 못 본 척하고 네. 잘 될 거야 네. 라는 식으로만 긍정이라고 막 맞아요. 돌린 것처럼 지금 내 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죠? 막으면 막을수록 더 이제 할 것 그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 상담도 하는데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걸 신중하게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결혼 상담할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내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나는 보이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근데 사실 성인이잖아요. 자식이 성인이라서 본인이 혼인신고 하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해가지고 오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그쵸.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럴 때 부모님이 막 더 이제 애걸복걸 하잖아요. 애간장이 녹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자식한테 대화도 했다가 타이르기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식이 살고 있는 원룸이든지 집이든지 그런 데를 방문을 해요. 이 여자애랑 도우하고 있진 않은지.
가잖아요? 근데 아들이 만약에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가면은 그게 또 스토킹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자식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내 자식이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엄청 충격을 받고 그쵸. 완전히 절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모님이 그거를 자꾸 개입하면 안 돼. 네. 그 대신 점차적으로 결혼이 뭔지, 결혼이 왜 현실이라는 건지를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해요.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네. 말이 안 통해. 그죠? 뭘로 대화해요? 영어로? 약간의 한국말을 좀,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데 국제 결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국결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큰 갈등을 품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한국인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결국 그걸로 또 싸움이 커지는데 외국인이라면은 아무리 영어가 능통하다고 해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미묘한 감정 표현들은 안 돼요. 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아요. 좋아도 내 감정을 다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를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 굉장히 큰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외국인 여성분이 한국에서 직업이 뭐예요? 마사지. 마사지사? 네. 마사지 하시는 사장님이 이모래요. 친이모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친이모는 한국 사람이 돼서 같이 그거를 차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직업으로 인한 수입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아드님은요? 아드님의 수입은 어때요? 아들은 한 3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300? 네. 그러면은 그 300,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50. 버는 돈을 합쳐. 그러면은 뭐 500, 600이라고 봐요. 네네. 거기에서 집을 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그래야지 내가 이 결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들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혼이 현실이라는 거를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살 집을 구하고 하는 것들. 네. 이거를 본인들이 해봐야 알아요. 아 이게 내가 답이 없는 결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야지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해도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요. 부모님들이 도와줘요. 그래 내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해서 돈도 지원을 해주고 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까지 봐줘요. 그러면요, 이 신혼부부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갈등이 생기고 풀어나가야 되는 가정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갈등을 더 키워서 나중에는 이 큰 갈등에 내 자식들이 압도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절대 도와주시면 안 되고요. 자식과의 거리를 두셔야 돼요, 이제는. 그게 결국은 자식의 독립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경제적인 거를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도와줄 것 그쵸, 같아서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집을 좀 구했어요. 돈을 남기지 않고 이로님이 갖고 있는 사시는 돈을 집을 다 써서 네. 왜냐면 제가 갖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어요, 저도. 아드님이 완전히 독립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아니요, 좀 그래도 도움을 많이 그죠? 도와주시는 게 있죠. 네네. 그걸 당장 끊으셔야 돼요. 네. 끊으시고 그리고 너무 어려요. 28이잖아요. 맞아요. 여자친구는 몇 살이에요? 7살이 많대요. 아 맞다. 7살 연상이지. 여자친구는 나이가 적진 않은데 그러면은 보세요. 36인 여성으로서 외국인이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면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죠.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향에는 땅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요. 그 땅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떠나서 그 친구가 아무튼 36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아니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도 당연히 그 정도의 나이대에 성실하게 일을 했다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아드님이 7살이나 어린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질 수도 없고.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우리 둘이 젊고 건강하니까 열심히 벌면 되지. 그게요. 여러 가지 이제 허점이 있죠. 나는 열심히 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데 상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드님이 여자친구하고 연애하고 동거하는 건 좋은데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책임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나도 아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요. 아들도 그 여자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은요, 굉장히 민감한 걸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서로 대화가 잘 돼요 하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민감한 질문을 아예 안 하니까. 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이번 연휴에 어디 놀러 갈까? 그 말만 하니까 말이 안 통해도 외국인이어도 상관이 없죠.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진짜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려서 말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러긴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인이면은 앞으로의 뭐 인생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니까 그냥 머니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리고 더 못 물어봐요.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자립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제 더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드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얼마나 지금은 진짜 미약하지만 엄청 커질 거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겠죠, 지금.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도 보통 다 아이 안 낳는다고 해도 다 낳고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계획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사고로 낳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해책이 없거든요. 저희 또 가족도 없는데 도움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쵸. 이로님 애기 봐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절대 안 받을 거예요. 네.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것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쓰는 것처럼 막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결혼 자체를 반대하시기보다는 내 의사는 반대야. 근데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너는 성인이니. 근데 결혼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이 생기고 그럼 그 역할을 너네가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의 플랜 B가 뭐야? 플랜 B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그 여자랑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네가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지만 결혼할 준비는 해야 된다. 넌 너무 어리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진짜요. 마음가짐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될 때고 그게 됐으면 그리고 그때도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누가 누구의 덕을 볼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결혼은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각자 충실히 수행할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결혼해? 내가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거는 너무 오만한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나 하나도 구원하기 어려운데. 누구를 동정하고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구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초에 굉장히 정신 상태가 긁는 거예요. 네. 글러먹은 거예요. 안 돼요. 오만하다는 게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오만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끝까지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거. 네. 그래서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깨달으면 좋지만 아드님이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이런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잘 얘기하실 수 있겠나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드님을 어른으로 한 명의 성인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셔야 돼요. 너는 어리니까, 넌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반발을 사거든요. 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왜냐면 결국요, 자식이 결혼 잘못해서 고통받잖아요? 그럼 그거 결국은 또 내가 또 같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맞아요. 결혼할 때는 혼자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질 때는 짐을 또 나눠지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도 지고 가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식의 일도 아니야. 내 일이에요, 내 일.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죠.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해야 될 텐데. 아드님이 스스로 본인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깨우쳐야 돼요, 결혼. 이 결혼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본인이 집 장만하고 하는 것까지 3개월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집만 장만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더 배워야 된다. 그쵸, 배워야죠. 그 아드님이 제가 하는 결혼 수업 있잖아요. 협동조이를 위한 결혼 수업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걸 아드님한테 꼭 들어보고 네. 제발 이거를 듣고 결혼을 결정해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니까 엄마의 정말 소원이다. 네가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하는데 왜냐면 결혼이라는 건 법률론이야.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법률적 의무들이 생기는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엄마가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강의니까 네가 꼭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엄마랑 대화를 좀 해보고 그래도 결혼하겠다면은 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꼭 들어보셔야 돼요. 네네. 아드님이 꼭 듣게 해주셔야 네네. 돼요. 이거는 어머니가 들어도 돼요. 네. 내가 듣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이도 듣고 나도 듣고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놨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네. 좀 더 대화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이에요. 여기 오만과 편견이에요. 제가 오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결혼을 해요. 편견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그리고 불안정해.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내가 외롭지 않을 거야. 행복할 거야. 네. 그거 편견이거든요. 네. 내가 지금 불행하고 불안정하다면 내가 결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네. 결혼 때문이 아니에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혼을 해.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가 주 교재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이게 법률원이다 보니까 법률에 다 나와요. 권리 의무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거는 참고 자료예요. 강의할 때 다 설명드리거든요. 네.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링크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월요일에 보내드릴 거니까 월요일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지금이 제일 또 좋을 때고 그래서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용기를 갖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보다는 조금 집중해서 그렇게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모두들 용기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이혼 후의 삶 잘 해 나가시면 좋겠고 네. 성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이론님을 보고 또 깨닫는 바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네. 잘 함께 성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 싱글들의 모임 같은 거 만드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꼭 거기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싱글이니까 그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맺지 않고 네. 살 수가 없는데 자식이 있지만 자식과의 관계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연령대의 네.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관계를 맺어야지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뭐 아니면 어떤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면 함께 뭐 늙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변호사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람 9등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직장 동료일 경우에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여기 제가 프로젝트 1위 강의가 있는데요. 처음은 삶에 대한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두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크게 논어에서 보면은 친친현현이라고 하는데 가족 친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내 몸같이 여기는 거.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요 내 몸같이 여길 수는 없지만 그 등급에 맞게 사람을 대우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현현이라고 해서 등급이 높은 사람은 그에 맞게 대우해주고요. 등급이 낮은 9등급이나 쓰레기들은요 그것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죠. 근데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는 친구를 사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이 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등급에 맞게 내가 그렇게 대우해주면 되는 거지. 일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존중해준다거나 너 막 일 잘한다 막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목적이 좀 달라요. 회사는 일이 되게 하는 곳이니까 네. 그것까지만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네. 같이 또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날이 좋아서 나가면 좋은데 네, 나가면 이게 녹음이 좀 많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다음번에 네. 기회가 되면 네. 나가서 한번 네. 찍으시죠. 주말은 주로 뭐 하시나요? 아, 제가 근무를 내일은 해요. 아, 3교대라고 하셨죠? 네. 내일은 이제 이브닝 근무하거든요. 일하는 건 재밌으세요? 네,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중요하죠. 일을 한다는 건 네. 중요한 거죠. 제가 네. 변호사님 영상을 2018년도부터 더라고요. 그럼 거의 시작할 때부터 들으셨네요? 그쵸.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뜨문뜨문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집중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네, 진짜요. 고맙습니다. 제 삶의 내비게이션. 고맙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숙제는 네네. 꼭 아드님한테 네. 강의 꼭 보여드리는 네. 거